공부를 하셨다고? 네, 예, 해외에서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 2006년에 나가서요. 2018년도 2019년 초에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온 지 한 2년 됐는데 근데 그 전에도 2018년도도 한국에서 활동을 반 정도는 하다가 결정해서 2019년도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술을 했었어요.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공예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과로 편입을 해서 그래서 2년을 더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독일에 가서 다니엘레 부에띠라는 스위스 작가 교수 아래로 들어가서 민스터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013년도까지 공부를 하고 독일은 뭐 박사 과정이 없어요. 쿤스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 슐러가 있는데 다니엘레 부에티 교수 아래에서 마이스터 슐러 과정 수료하고 네, 베를린에서 활동을 2018년까지 하다가 2019년도에 완전히 귀국을 했는데 2018년도에 이미 한국에 난지 레이던시라고요. 거기서 이제 독일과 왔다 갔다 하면서 난지 레이던시 활동을 하다가 한국이 더 좋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이 뭐가 좋나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거는 네. 한국 그 예술 교육하고 네. 또 그 독일 예술 교육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41살 정도 됐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거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단지 입시만 접할 수 있었고 입시라는 것 자체도 반복적인 데생이나 어떠한 모티브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그런 식의 과정을 했었고 대학교 과정이 나쁘진 않은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나쁘진 않은데 좀 일률적인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계속 그 작품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지 작품화 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항상 이미 뭔가 의미를 생각한 후에 작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의미가 없이 무언가를 행했을 때의 가치는 조금 절하되는 평가를 받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렇지도 않을 경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작품 위주, 작가 위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한국 작가나 작품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가 작품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는 게 전시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커요. 이 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 때부터 들어오자마자 전시를 시키면서 이제 전시를 배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 영화로 따지면 배우만 만들어낸다고 하면 독일에서는 영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배우를 생산해낸다고 그렇게 배우게끔 가르치는 시스템이라 그렇게 하다 보니 꼭 의미만 아니더라도 꼭 이 작품의 의미 가치만이 아니더라도 그 작가의 태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다른 요소들로도 충분히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작가 군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는 어떤 전시의 상황 뭐 마을에서 전시한다든지 뮤지엄에서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갤러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식의 그 동네에 그거에 맞게끔 전시를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걸 만들어내고 그거에 또 맞춤식 작업도 만들어내고 아니면 또 꾸준히 하는 작업은 당연히 있고요. 예. 넓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질문이 되게 달라요. 이제 한국에서 제가 교육받았을 때의 질문과 독일에서 받았을 때 질문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첫 질문이 이거 의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찍은 이 사진의 의미를 얘기해봐.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생각? 네, 어떤 생각, 왜 이걸 했냐, 왜 생각에 대한. 근데 여기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인들을 만나든 어떤 공무원을 만나든 의사를 만나든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을 만나든 나는 예술가야, 그럼 내 작업을 보여주면 스스로 크리틱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뭔가 반응을 해서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고 스스로 반응을 해서 스스로 뭔가를 막 얘기한 후,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게 어떤 거야? 이게 뭐야? 이런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과정을 훨씬 더 많이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주체에 따라 다 달라지게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국에서 작가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학생이었던 것 같고, 독일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왔을 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의미에 대해서 계속 묻는 게, 그러니까 한국은 작가라고 하면 훨씬 더 작가스러워야 되고, 작가는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의미를 부여해줘야 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그 주관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작가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가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어떤 가치를 담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작가는 그냥 형식만 담아내도 되고, 어떤 작가는 이미지는 아예 없지만 어떤 플랫폼 갖고만이라도 예술화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 블루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의미인가요? 그 블루풀은 이제 저 메인 작업 안쪽에 있는 작품명이고요, 그냥.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도 이제 블루 치즈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름이 어렵긴 한데 시어케 자이네케 갤러리라는 데서 그때 블루 치즈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같은 테마로 또 이제 블루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한 건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대표작 이미지를 그냥 전시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작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아까 전 교육에 대한 얘기도 이 작업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했던 태도 자체가 제 거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내려고 했었어요. 내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가치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막 표현을 하다가 이제 독일에 갔죠. 그래서 이제 부에띠라는 교수 아래에서 한 3, 4년간 계속 그런 태도로 작업을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교수가 크리틱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좋아, 해. 해. 근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뭐라도 듣고 싶어서 이 교수한테 들어왔는데 아무 크리틱을 거의 안 해주고, 보통 크리틱을 하면 학생들 얘기만 좀 듣고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작업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데 이제 그 부에띠가 2012년도에 또 이만큼 해놓고 작업을 불러서 교수님한테 보여주니까, 교수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안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부에띠가 지금 하는 말이 너 인생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더라고, 첫 마디가.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하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의 형식은 나쁜 건 아니다. 근데 너처럼 작업을 하는 애들을 내가 내 나이 될 때까지 계속 예술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다 예술 그만둔다. 너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고 네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뜰 수는 있다.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고, 한 작품으로서. 근데 그 작품만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돈도 벌 수 있어. 팔릴 거야.
그래서 유명해지고 프라이스 같은 것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는 그만둘 거야. 좌절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는 바꾸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부에띠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작업하잖아요. 작가라는 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반응할 줄 모르면 언젠가는 고갈된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냥 주변에 있는 거를 그냥 쳐다보다가 그냥 단순한 사진 2장을 찍었어요. 그냥 옆에 판때기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찍은 걸 가지고 교수님한테 2주 후에 딱 보여줬는데 A4 용지에다가 프린트해서 딱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만 상상력을 다 넣을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네가 말하는 게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고 네 한마디만 딱 하면 이미 딱 1대1로 결합이 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니랑 얘기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주 허접한 사진 2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밌고 교수도 재밌어하고 그런 식으로 한 3개월 동안 저는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재밌네요. 시각으로 보는 거에 대한 반응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학교 4년 동안 나오면서 뭐 하면서 단지 작업은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이 책상에 대해서 이 질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뭔가 다른 세상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개인전이 서희 갤러리를 이렇게 시작으로 앞으로 3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세마창고 이제 5월 6일 날 전시하는 건데 그거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신진예술인에 이제 해서 지금 옛날에 살던 집을 모티브로 세마창고 전시가 이제 이루어지고 2번째 전시는 인천문화재단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하는 개인전인데 그건 아직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개인전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금 받은 게 있어요, 올해. 근데 그거 가지고 올해는 12월이나 11월쯤에 그 공간 빌려가지고 창고형 같은 공간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전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전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작업하시고 더 좋은 작업. 알겠습니다.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